BTS가 이번 앨범 제목을 아리랑이라고 빡 내놓는 것부터가 K-팝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 K를 흐리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BTS가 아니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오늘은 오랜만에 BTS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BTS가 드디어 2026년 3월 20일 오후 1시에 아리랑이라는 앨범을 가지고 컴백을 한다고 해요. 멤버들이 이제 다 군복무를 마치고, 사실 군복무를 마친 지는 좀 됐지만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컴백을 잘 할 수 있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당연히 컴백은 할 거였었겠지만 그 와중에 RM이 방송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이 있긴 했죠. 그래도 거의 지상 최대의 컴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컴백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합니다. 일단 앨범 제목부터 이야기하고 가보고 싶은데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단어죠. 팀의 정체성, 마음속 그리움, 사랑, BTS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있지만 또 한국의 전통 민요를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아리랑이라는 음악에 담겨 있는 민족의 한에 대한 정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인의 한, 뭔가 이별, 아픔, 그리움, 그 사무침, 좀 이런 그 한의 정서? 이런 한의 정서를 어떻게 BTS가 만들어내는 그 음악에 담아낼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좀 재밌는 게 무엇이냐 하면 BTS가 군대 가기 전에 미국 가서 활동을 했을 때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이런 음악으로 진짜 미국 메이저 씬을 거의 폭격했을 때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BTS조차도 굉장히 K-팝 대표주자로서 지금은 그래도 빌보드 메인 차트로 로제도 있고 하지만 그때 BTS가 빌보드 메인 차트를 그렇게 폭격했던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BTS가 폭격했던 그 음악들이 사실상 한국어가 전혀 없는 거의 완전 팝의 색채를 띠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럼 BTS가 불렀다고 해서 이것이 K-팝이냐? 아니면 BTS가 불렀어도 이게 완전히 영어의 작곡과 외국 작곡가들과 미국 인더스트리에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팝이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논의점들이 있었어요. 벌써 퍼미션 투 댄스 나온 지가 5년이 지났고 그 다음에 Yet to Come 나오고 그 사이에 K-팝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K-팝으로 볼 것인가? 근데 지금 대충 논의된 걸로는 사실 K-팝이라는 것을 단순히 한국어 가사나 영어 가사나 이런 것들로 한정 짓기에는 K-팝이라는 것이 확장해온 세계가 너무 크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K-팝 특유의 발음을 사용하는 방식, 된소리라던가 따다닥 그 파열음이라던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K-팝의 특징이 될 수 있지만 결국엔 K-팝의 가장 고전적인 뿌리에는 결국은 인더스트리다. 연습생부터 정확한 컨셉을 가지고 키워내고 그 그룹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K-팝의 색깔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TS가 Yet to Come까지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활동을 엄청 했잖아요. 근데 개인 활동에서 보여준 색깔도 대부분 거의 팝의 색깔이었어요. 특히나 정국이나 지민 같은 경우는 완전 팝의 색깔이었고 RM 같은 경우는 자기 음악이 굉장히 깊어졌었고요. 솔로 활동 중에 제일 흥행을 한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이걸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정국이 제일 좀 터졌었죠. 근데 정국의 솔로 활동도 거의 팝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요. 물론 랩 멤버들은 J-Hope나 슈가나 RM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음악색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었고 진 같은 경우도 자기 색깔을 계속 공고하게 냈었죠. 그래서 이들이 다시 모였을 때 어떤 음악을 보여줄까? 방탄소년단은 사실 국내 시장을 신경 쓸 그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팝으로 갈까? 아니면 K-팝의 그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할까라고 했을 때 방탄소년단의 선택은 K-팝에서 K를 더 강조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앨범 제목이 아리랑이고 이제 월드 투어를 발표를 하고 월드 투어 지금 티켓까지 다 팔았죠. 지금 확정된 일정은 34개 도시의 79회 공연인데 K-팝 아티스트 단일 투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시작은 한국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하고요.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9일, 11일, 12일 3일 동안 하는데 지금 이 3일도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예요. 지금 예상 매출은 10억 달러, 한화로 1조 4천억 원 정도.
굿즈랑 라이선싱 앨범이랑 이것저것 다 합쳐서 10억 달러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K-팝 주요 그룹 매출 최고 기록을 봤을 때 1위가 블랙핑크였고 2위가 BTS 예전에 러브 유어셀프 투어 했을 때 그때도 뭐 한 4천억, 3천억 이 정도예요. 그리고 작년에 스트레이키즈가 매출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스트레이키즈의 작년 매출도 2,700억이에요. 그러니까 BTS가 이번에 가지고 가려는 기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감히 K-팝 자체보다 더 체급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K-팝을 대표한다라는 말을 쓰기도 애매할 정도예요. 그냥 BTS는 BTS예요. 지금 외신들에서는 제가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가 했던 에라스 투어에 거의 비견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규모가 기대되고 있어요. 지금 34개 도시 79회 공연인데 아마 더 늘어날 거야. 일본이나 중동 지역이 이제 추가될 예정이니까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뭐 이것 때문에 지금 하이브 막 주가도 뛰고 있고 난리죠. 그러고서 이제 더 재밌는 뉴스가 뭐였냐 하면 남미 쪽에서 이 케이팝 인기가 원래도 좋은데 멕시코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수준도 아니고 대통령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서 멕시코 공연 횟수를 증설해달라라고 요청할 정도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이 문화 가지고 하는 외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판다를 가지고 외교를 하잖아요. 판다를 보내주느니 마느니 데리고 가느니 하면서 그거가 어떤 일종의 외교 척도가 되는데 아무리 민간 시장에서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코닉한 거는 외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외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제 BTS라는 존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정도로 그런 큰 사회적 현상이 돼버렸다는 거죠. 아마 진짜 별일 없이 이 월드 투어가 다 끝난다면 한국 K-팝 역사상 넘볼 수가 없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K-팝이 이제 미국으로 진출하고 BTS가 이걸 뚫어냈을 때 제가 아까 말했던 다이너마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이런 곡으로 뚫어낼 때는 K-팝에서 K를 살짝 흐리게 하고 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최근에 로제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K-팝스럽거든요. 물론 브루노 마스랑 같이 부르고 이러기도 했지만 그 후렴 자체가 아파트라는 미국인들이 전혀 발음하지 않을 방식의 단어가 훅으로 계속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다시 K-팝에서 이 흐려졌던 K가 좀 더 진해진 느낌이거든요. 그러고선 이제 BTS가 이번 앨범 제목을 아리랑이라고 빡 내놓는 것부터가 K-팝이 해외로 가기 위해서 K를 흐리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BTS가 아니 더 이상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공식 발표처럼 나왔는데 3월 21일 날 BTS가 아마 광화문에서 컴백 공연을 할 것 같습니다. 난리가 나겠죠. 아마 100만 명 정도 모일 것 같아요. 인근 숙박료가 막 4배가 뛰고 난리가 났는데 광화문 광장이라는 한국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 광장에서 BTS가 컴백을 한다는 것 자체로도 BTS는 이제 K-팝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 돼버린 거죠. 뭐 이미 됐는데 이번 컴백으로 인해서 더 공고해지는 거죠. BTS의 컴백 음악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컴백하면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BTS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또 컴백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